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려심정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등장인물이죠. 윤사 씨의 딸로 나오고 있는 하버드 대학생 세리의 증상으로 의심되고 있는 리플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리플레이 증후군이라는 거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어떤 인격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뤄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어의 어떤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학력 위조에 관련된 연예인들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신정아 사건도 또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학력을 강조하고 또 어떤 그런 그 서열 체계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리플리 증후군 증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을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신질환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하위 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없어요. 우리가 저 병명을 이제 진단받으려면 보통 이제 DSM-5라는 정신의학 진단 체계에 나와 있는 병명에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리플리 증후군은 말 그대로 증상이기 때문에 병명이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상, 어떤 병명의 하위 증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망상장애나 조울병 또는 조현병 같은 것들을 앓고 있을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일부 정신병리학자들은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을 실제 사실이라고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망상장애 증상 중 하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망상장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부증, 의처증이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실제로 그런 불륜이나 그런 것들을 저질렀다라고 사실처럼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굉장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이게 돼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요.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자살이나 자해 어떤 소동도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리플리 증후군의 치료법은 현실 속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허구로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기도 한데요. 건강한 치료법이기도 한데요. 이런 장애를 심각하게 앓고 있을 경우에는 말로써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을 논박하거나 이제 거짓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게 되면 그 담당 이제 의사나 이제 심리상담사나 임상심사를 믿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돼요. 자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해서 치료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현병이나 이제 망상장애 치료 방법과 비슷하게 약물 치료가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현실에서 그게 거부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현실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같은 2차적인 병명들이 증상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리 증후군과 그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좀 비슷하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질환, 아프다는 걸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또 증상으로 보기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하우젠 증후군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앓고 있는 병이 없는데도 본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자해를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이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증상이 없어도 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병원이나 의사들을 두루두루 다니는 그 의사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자기들의 증상이나 병원 검사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의료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과거력을 숨기고 자신의 상황을 가정하기도 하고 실제 검사를 하거나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야 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민화젠 증후군은 본인 당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나 주변인이 실제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계속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서 가짜 증상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녀나 주변인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아프다며 자꾸 동물병원을 찾는데 실제로 검사를 할 경우에 멀쩡하게 정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과 성취한 사람만 인정받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에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앓게 되는 경우까지 저희가 같이 봤는데요.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실패나 좌절을 할 경우에도 함께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공은 없고 영원한 실패가 없듯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다시 도전하고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